오늘 새해를 여는 사람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낸 이혜원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퇴근 시간대 하나 달리는 분당선 4~5분 간격으로 쌩쌩 달리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북도 좀 잘 알게 되는 모양입니다. 강북 강남 균형 발전의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 같습니다.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서울시장 출마의 동기가 부동산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는 걸 보면서 이거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겠다. 해결사를 차차하셨어요. 일단 원인 진단이 정확하면 처방이 올바로 나오고 처방이 올바르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정부의 문제는 뭐냐면 진단이 완전히 오진이에요. 사람 잡는 오진을 하고 있어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였어요, 여태까지. 그러면서 공급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3년 반이 지난 몇 달 전에 이제 드디어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에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하고 공급을 확충하겠다고 이제 방향은 전환은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포장은 공급 확충으로 포장을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공급 확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집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살기 원하는 주택을 공급해 줘야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원룸, 임대, 빌라, 그게 이제 거의 그 공급 대책의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한 3~4명 되는 가족이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아파트 이거거든요. 근데 이 공급은 지금까지 계속 막고 아직도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많은 젊은이들이 영끌의 패닉 바잉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정부가 내몰았거든요. 근데 내몰린 이 젊은이들에게 방향이 바뀌어서 조금 기다리면 나아지겠구나 하는 이 메시지를 빨리 던져야 됩니다. 빨리 던지는 게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전에 박원순 시장이던 부동산 정책 비판 중에서 하나가 네. 재개발 재건축을 그걸 막아왔다. 네.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예, 제가 제일 많이 했죠. 그랬어요? 예,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제일 많이 했죠. 그게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에 정비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서울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빈 땅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헌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수밖에 없는 도시가 서울입니다. 근데 이 출발 초입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393개의 정비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서울시 의회 보고서에 민주당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 보고서가 26만 호 공급을 무산시켰다는 거예요. 26만 호면 26만 호만 공급이 무산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미친 집값이 안 됩니다. 박원순 시장의 공급 옥죄기 이거에다가 문재인 정부 3년 반에 잘못된 부동산 정책 24번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 화약골을 불을 붙인 거예요. 이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워낙 많은 단계 45개의 단계와 절차를 거치게 해놨습니다. 허들을 수없이 놓은 거죠. 근데 이 허들을 건너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2년 안에 뭘 못하면 일몰제 적용해서 해제, 직권 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해제를 어떻게 보면 강제로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45개 되는 인허가 절차가 이렇게 많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 비슷한 거끼리 통폐합하고 필요 없는 거 줄이고 해서 저는 반으로 대폭 확 줄이겠다는 거예요. 45개를? 예, 반으로 확 줄이겠다는 거고 그리고 기간도 확 당기고 그래서 사실은 시장이 조합장처럼 뛰어야 됩니다. 지금 이 경우는. 주민들이 하고 싶다는 합의만 해주시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조합청처럼 뛰어서 족쇄는 다 풀어드리고 날개를 달아드리겠다는 거예요. 또 공급 체계에 있어가지고 그 용적률을 상향하는 이것도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은 사실 인구密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 몇 개 중에 들어갑니다.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이 사는 메트로폴리탄이잖아요. 다른 전 세계적인 메트로폴리탄이 우리처럼 이렇게 용적률이 낮은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울은 250%로 실질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맨하탄 아시지만 1500%, 1800%, 동경도 1800%까지 갑니다. 맨하탄도 그렇게 높이 가고 홍콩, 싱가포르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50%라는 과거에 너무 낮은 기준을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은 기준을 고집하는 것 필요는 없다. 지역별, 지형별로 유연성을 발휘하게 하는 거죠. 용적률도. 공공주택. 네. 우리나라는 그 프로테이지가 너무 낮다 그러더라고요. 7%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15% 얘기를 하죠. 유럽의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2배는 더 늘어나야 된다. 이게 이제 일각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공공주택도 많이 공급은 해야죠. 근데 공공주택이라는 것은 자기 월급 모아서 내 집 마련이 안 되는 사람들의 초기 단계에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지 평생 공공임대주택에 살라고 강요하기는 힘든 그런 방안이잖아요.
지금 내 집이 없고 무주택이야. 네, 빚을 내도 내 집을 사기가 어려운 네. 그런 계층들에게는 지금은 이제 공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와 분양을 좀 섞어서 할 생각을 특히 분양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강변에 단지들이 많죠. 재건축 단지들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용적률도 높여주고 층고 제한도 없애주겠다. 근데 이거는 한강변만 할 필요도 없고 중랑천, 탄천, 안양천 다 하면 되거든요. 우리 주요 하천변에는 어떻게 아파트가 돼 있냐면 아파트가 있고 주로 고속화도로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이든 탄천이든 그렇죠. 중랑천이든 수변 공간이 있는데 이게 이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고속도로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공중정원을 다리 공원형 에코브릿지를 만들어주면 그 위에는 공원을 조성해주고 밑으로는 차가 다니고 이렇게 되면은 바로 아파트 단지 입장에서는 그 수변 공간을 자기들 정원처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용적률 충고 제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면 이 재개발 재건축이 시작도 되고 그다음에 물량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공공 기여를 높이는 거죠. 그다음에 좋은 아파트가 나올 수 있겠네요. 나오는데 이거를 싼 값에 분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건축비에다가 알파 정도만 더해서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나왔던 반값 아파트. 반값보다 더 쌀 수도 더 있어요. 쌀 수도 있고. 예. 목돈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20년 장기 분할 납부를 하면 이걸 지분 적립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매달 얼마씩 부어가지고 미국의 모기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납부를 다 끝내면 20년 지나서 이건 내 집이 되는 거. 근데 이러면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한테 로또 주면 되냐? 이러는데 대팔 때 시세 차익을 노리고 민간에게 대파는 게 아니라 팔고 나갈 때는 다시 공공에 팔고 되팔고 나가는 환매 조건부로 하면 됩니다. 국회 완전 이전까지 지금 이야기되고 있어요. 민주당이 꺼냈죠. 네, 민주당이 꺼냈는데 의원님 반대하셨습니다. 네, 수도로 정해진 지가 600년이 되는 서울을 없애자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거는 서울 시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민주당이 이걸 공약으로 내걸고 서울 시민의 심판을 받아라. 그게 제가 그때 주장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 부동산 정책 말고 또 준비하시고 있는 건 어떤 게? 지금 당장 임대료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소상공인. 예. 소상공인 어려운데 저는 만약에 시장이 되면 취임 첫날부터 이거 바로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지금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그 봉쇄 조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영업장이 폐쇄가 된 경우, 사업장이 폐쇄가 된 경우는 사실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중앙 정부가 시간이 걸린다면 서울시는 이건 바로 가서 지원을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그 외에 손님이 줄어가지고 정부의 여러 가지 코로나 방역 조치 때문에 손님이 줄어서 매출이 준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뭐 임대료뿐만 아니라 각종 공과금, 온갖 고정비용, 인건비 감당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바로 융자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 저리로 가야죠. 예. 그러니까 바로 즉시. 즉시. 예. 재정이 어딨냐 그러는데 서울시 재정을 이렇게 보면 지금 박원순 시장이 벌여놨던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사업들 그건 다 일단 새로운 시장이 오면 다 중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어마어마한 재정이 나옵니다. 중도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 중도 확장성. 개혁 보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타이틀이 붙어 있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이해오는 극보수가 아니다. 중도보수 확장성은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는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대선에는 시대 정신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나라가 아니라 도시 간 경쟁의 시대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게 그랬을 때 이 서울의 어떤 미래 컨셉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잡아간다고 보십니까? 저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뉴욕 같은 도시, 파리 같은 도시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거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서울이 되지만 그다음에 문화에 있어서는 우리 뭐 방탄소년단이 됐건 뭐 우리 트로트가 됐건 이 문화가 완전히 활짝 만개하고 꽃피는 그래서 네버 슬리핑 시티 완전히 그냥 1년 365일 24시간이 그 한류의 문화가 피어나는 그런 도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것은 편안하고 안정된 집값 속에서 불안감이 없는 도시. 이런 도시들이 모두 모여지는 그런 도시 서울의 개념이라면 서울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도시. 예. 그런 서울을 만들겠다. 우리 의원님 뭐라고 딱 꼽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 서울입니다. 경제 서울. 예.
경제통이다 보니까 경제성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이게 절박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이다 이게 너무 절박하니까. 부동산, 세금, 일자리 이게 지금 너무 특히 자영업자 이게 보면 제일 절박한 넘버 1, 2, 3, 5가 다 경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 집값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또 코로나로 가게 문 닫게 돼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그분들 마음 그대로 고스란히 담고 불철주야 같이 뛰겠습니다. 늘 함께 있고 함께 해결하는 이혜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